모닝체크 이제 앞서는 이제 미국 얘기를 주로 했지만 이제 국내 얘기를 오늘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에 따른 이 후폭풍, 이 충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장 상황이고요. 그럼 국내 시장은 좀 어떨까요? 최근에 국내 시장 코스피가 어제도 비교적 반등을 하는 좀 잘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결국 이제 국내 시장이 이렇게 미국 시장보다 좀 디커플링의 모습을 보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결국은 어제 이재명 후보가 금토협을 방문해서 리서치 센터장들과 같이 간담회에서 내놨던 내용들이 일부 좀 포함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서 특히 선진 시장에 비해서 이게 좀 저평가되고 있는 낮게 평가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크 얘기죠. 이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뭐 이런 부분들, 성장성 이런 부분들도 뭐 있겠지만 또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이런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투자하기에 별로 썩 건전한 시장이 아니라는 측면이 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 좀 뭔가 좀 기울어지는 동작, 뭔가 좀 투자들 입장에서 좀 불리한 어떤 시장 구조,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대표적인 게 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뭐 유상증자, 뭐 CB 발행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문제들, 그다음에 상법 문제들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게 제도적인 측면들입니다. 그게 투자자들보다, 그러니까 주주들보다는 기업이나 오너나 이런 사람들한테 더 유리한 구조로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고착이 돼 왔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의 작업이 작년부터 조금씩 시작이 됐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방점을 찍은 게 상법 개정안 문제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부결이 됐죠, 지난번에. 근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금토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장 크게 얘기를 했던 얘기가 저는 사실 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물론 제목으로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 5천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방법이 이재명 후보의 얘기는 시장의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작업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도 이명박 대통령 뭐 3천, 뭐 5천 얘기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3천선 가겠다, 자기 재임 시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는 좀 다른 게 그때는 그냥 일종의 뭐 주식시장 관련 뭐 이를테면 뭐 거래소를 방문하다가 이렇게 할 때 그냥 뭐 한마디 하는 정도. 구체적인 뭔가 어떤 강론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약간의 뭐 공약성 발언이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왜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하고 이 문제를 풀어낼 경우에 우리 시장이 그렇게 갈 수도 있다. 그게 꼭 자기 재임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제 그런 시대에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마중물이 되겠다 이런 식의 의미를 얘기를 했던 건데요. 그래서 좀 대선이 승리하면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 좀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서 너무 이를테면 가치가 낮은 이를테면 PBR 0.12, 2배 이런 식의 기업들이 지금 너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솎아내겠다라는 얘기도 좀 했었고요. 어쨌든 이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근본적으로 선진국 시장으로 좀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코스피 0.2%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제 코스피가 수출이 상당히 부진한 거에도 불구하고 강보합으로 마감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이렇게 시장을 바꿔나가겠다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상황 가보겠습니다. 예, 요즘 장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어제 조선주도 좀 좋지를 않았고요. 방산주도 이제 전체적인 게 아니라 일부 종목들만 가는 식으로 이렇게 좀 종목들 좀 주도주라고 할 만한 업종이 이제 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이제 경기 방어주들이 그나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에 들어서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같은 통신주들, 그다음에 식음료들, 이마트라든가 이런 유통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비교적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 관세 리스크에서 그나마 좀 크게 영향을 좀 덜 미치는 종목들이니까요. 어제 LG유플러스 2% 가까이, SK텔레콤도 0.5% 올랐고요. KT도 어제 0.6% 이렇게 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특히 통신 3사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일단은 KT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한도가 다 찼습니다. 100% 다 찼기 때문에 KT는 외국인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팔지 않으면 새로운 외국인들이 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반면에 SK텔레콤은 지금 87%까지 찼고, LG유플러스도 가장 적긴 하지만 72%까지 외국인 한도가 좀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SKT는 앞으로도 13%, LG유플러스는 예를 들어서 그 외국인 한도까지 28%를 외국인들이 더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최근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계속해서 사고 있는 것,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달 들어서만 5일 연속 매수하면서 63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는 걸 생각하면 이 630억 원이라는 순매수 금액도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국인들이 최근에 통신주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통신주는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일단 있고, 그다음에 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좀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그런 부분들 좀 기대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배당을 또 좀 많이 하죠. 이런 부분들과도 좀 작용하는데, KT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주당 600원 배당을 하기로 해서 전년비 20%가 더 높아진 배당을 지급하기로 했고, SK텔레콤도 전년 수준 830원 유지하기로 했고, LG유플러스들도 적어도 작년만큼의 배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배당도 꾸준히 하고 있고, 관세에서 별로 영향 안 받고, 이런 점들이 최근에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그나마 사고 있는 종목 중에 이 통신주들이 좀 집중돼 있다는 거, 이거 배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체크사항 볼까요? 예, 환율 얘기를 좀 오늘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엔달러 환율 142엔, 근데 장중에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140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내려간다는 얘기는 반대로 엔화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어제 뭐 유럽 시장 뭐 분위기 좋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율이 엔달러 환율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원달러 환율도 어제 4.2원 내려서 1,410원, 1,420원대로 종가상으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달러 인덱스 98.3, 이게 이제 시간 외에서였고, 오늘 새벽에 끝날 때는 이제 97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상황에서 보면 달러 가치가 올라갈 만한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파월 계속 흔들기 가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 미국 자본시장, 미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이제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 달러 가치 하락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의 국채 30년물 일단 장기물은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시장을, 미국 경제를 별로 안 좋게 본다는 얘기죠. 단기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좀 상황들이 미국 시장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둔화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펀더멘탈에 대한, 미국의 펀더멘탈에 대한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좀 옮겨가고 있다. 이런 하나의 표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체크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